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하나 있다. 사람 사이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을 때 무너진다는 거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친한 친구라면 내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지. 맞는 말 같지? 그런데 그게 함정이야. 내가 살아보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 보여주고 다 내어주면 결국 남는 건 실망뿐이더라. 사람이란 존재는 알면 알수록 빛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내 자신도 깊이 파고들면 한심한 구석이 수두룩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그런데 하물며 남은 어떻겠냐? 나랑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아, 이 인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실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두 번이면 괜찮아. 사람은 원래 다 면이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때부터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한다.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도 커지고 알면 알수록 불편해진다. 결국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마음은 멀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선이란 건 단순히 거리를 두자는 게 아니다.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 울타리 같은 거야.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면 결국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진다. 내 경험으로 말해보자. 나는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나왔다. 사업하면서 혹은 인생을 걸고 부딪히면서 수많은 인연이 스쳐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밀착했던 관계일수록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서로의 밑바닥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사람은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존중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선에서 나온다. 내가 본 한 사례가 있다. 가까운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 뒤부터 그 친구가 이상하게 나를 피하더라는 거야.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멀어지는 거지. 왜 그런가 하고 곱씹어 보니 단순한 문제였어. 그 친구는 나를 자기보다 좀 못 사는 사람, 자기 위안을 주는 존재로 여겼던 거야. 그런데 막상 내 집에 와보니 생각보다 잘 살고 있더라는 거지. 그 순간 자존심이 흔들린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 안에 있던 비교 심리가 문제였던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나?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벽 4개가 아니야.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의 수준, 가치관, 살아온 궤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그러니 집을 함부로 공개하는 건 곧 내 삶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걸 견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다. 나라고 해서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않는 건 아니다. 나도 좋아하는 친구들 불러 술 한잔 나누고 이야기하는 걸 즐겼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함, 시기와 질투, 오해까지도 감당할 마음이 돼 있었던 거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섣불리 집을 열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직장 동료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한다. 집에 한번 불러들였다가 저 사람 집 참 좋더라 하는 말이 돌면 그다음부터 직장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다. 집 잘 사니까 회사 일은 취미로 하는 거지? 이번 회식은 그 집에서 하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일은 꼬이게 돼 있다. 내가 본 수많은 사례가 그렇다. 결국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초대한 후에 돌아오는 반응, 시선, 평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초대하지 않는 게 맞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보여주면 보고 비교하면 흔들린다. 그걸 아는 게 지혜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다. 친하면 여행도 같이 가야 한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살아보니 여행만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드물더라. 여행이라는 건 돈도 시간도 체력도 한꺼번에 쓰는 일이다. 평소에는 숨겨졌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누군가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획을 꽉 채워서 여기도 가야지 저기도 가야지 하며 바쁘게 움직인다. 또 다른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맛집에 들르고 여유롭게 즐기고 싶어 한다. 평소에 아무리 죽이 잘 맞아도 여행에 대한 취향이 다르면 그 순간 불만이 쌓이고 결국 서로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 내가 배운 건 간단하다. 여행은 무조건 친한 사람과 가는 게 아니다. 맞는 사람과 가는 거다. 처음부터 해외여행, 장거리 여행을 같이 가면 큰 싸움으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권한다. 먼저 가까운 곳, 당일치기 여행부터 가보라고. 거기서 취향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맞다면 그 다음에 더 큰 여행을 계획해도 늦지 않다. 만약 맞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 가는 게 낫다. 나도 종종 혼자 여행을 떠났고 현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하루만 동행한 적도 있다. 그날만큼은 목적이 같으니 사진도 찍어주고 감상도 나누며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할 때도 있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만 좋은 게 아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오래 간다. 여행도 그렇고 집초대도 그렇다. 가까우니까 당연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연한 건 없다. 맞는 사람과 맞는 상황에서만 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간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거절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해서 끌려다니고 결국 자기 인생까지 흔들리게 된다. 왜 그럴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어디까지는 거절해도 된다. 이 선을 분명히 정해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탁을 쉽게 하지 못한다. 너만 손해보고 나 좀 도와줘. 이런 부탁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두 번 정도밖에 못한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습관처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 문제는 그 사람이지 거절하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무리한 부탁을 반복하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답이다. 어떻게 거절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니까 오히려 멀어져야 내가 편하다. 물론 친한 사람에게는 거절할 때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되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줄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예의다. 우리는 흔히 구구절절 말이 많다는 말을 하며 변명을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구구절절이 필요하다. 정성을 다해 설명하려는 태도. 그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힘이다. 내 경험으로 보니 거절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 없이 거절하면 변덕처럼 보이고 원칙 없이 수락하면 호구가 된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멈추는지 내 스스로 정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남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중요한 건 선이다. 내 원칙을 기준으로 허용할 건 허용하고 막을 건 막는 것. 이게 있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는다.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늘 똑같이 느낀 게 있다.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무데나 퍼주는 게 아니다. 믿음도 원칙과 선이 있을 때만 빛을 발한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약점 잡히면 끝장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경계만 하고 살면 인생이 삭막해진다. 내가 해보니 그렇다. 믿을 건 믿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넘지 못할 선을 정해 두어야 한다. 나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파트너, 동업자를 만났다. 처음부터 다 믿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원칙선을 그어두고 거기까지만 열어줬다. 그리고 그 선 안에서는 전적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상대도 나를 믿을 수 있었던 거다. 사람은 신뢰가 있어야 움직인다. 하지만 그 신뢰가 방종이 되면 결국 무너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돈은 못 맡기더라도 내 시간은 맡길 수 있다. 내 가족 문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사업 고민은 털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선을 딱 정해두는 거다. 그래야 상대가 그 선을 존중하고 나도 편안하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괜히 모든 걸 다 내보이면 언젠가는 실망이 오고 그 실망이 관계를 끊는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존중할 만한 영역을 남겨둬야 오래 간다. 내가 평생 느낀 교훈이 바로 이거다. 믿어라. 그러나 끝까지는 내어주지 마라. 결국 인간관계라는 건 기술이 아니다. 성장의 과정이다. 매번 부딪히고 상처받고 깨지면서 배우는 거다. 그러니 관계가 힘들다고 자책하지 마라.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나 배웠으면 내일은 더 나아지는 거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로 많이 괴로웠다.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하고 거리를 두면 외롭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딱 하나 깨달았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내 성장을 위한 수업이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건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증거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다면, 아, 이럴 때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데이터를 쌓는 거다. 이 경험이 쌓여야 다음에는 똑같이 당하지 않는다. 사업도 똑같다. 한번 실패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 실패에서 배우면 다음엔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생긴다. 그때 중요한 건 그 충돌을 통해 뭘 배우느냐 하는 거다. 실망만 하고 끝내면 그건 손해다. 하지만 교훈을 남기면 그만큼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다.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내가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다. 단지 아직 그 상황에서 배울 게 남아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내가 정주영으로 살면서 터득한 건 이거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왜냐? 경험이 쌓이니까. 오늘 하나 배웠으면 내일은 더 현명해지고 내일 배운 건 모레에 더 쓰임이 된다.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인간관계도 사업처럼 점점 이익을 내게 된다. 그러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건 네가 앞으로 더 크게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고통은 교훈이고 교훈은 결국 자산이 된다. 이것이 내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얻은 결론이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성을 정해 두어야 오래 간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편해지지만 동시에 실망도 커진다. 내가 아무리 의리가 있다고 해도 상대가 내 기준을 넘어오는 순간 마음은 틀어지게 돼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다. 술도 자주 마시고 고민도 나누고 겉으로 보기엔 뭐든 다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였다. 그런데 그 동료가 내 집을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 집이란 게 어떤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 생활 방식, 심지어는 생각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런데 막상 초대하고 나니 그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 저 사람 집 참 좋더라. 잘 사네. 이런 얘기가 직장에 퍼지면 불편해지는 건 나다. 사람은 남의 것을 보면 비교를 한다. 그리고 비교는 곧 질투로 이어진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어도 상대방 마음은 흔들린다. 결국 나도 피곤해지고 관계도 서서히 멀어진다. 그래서 나는 항상 원칙을 세웠다. 집은 아무나 들이지 않는다. 나도 감당할 수 있고 상대도 불필요한 비교심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열었다. 이게 꼭 집 문제만이 아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가족 이야기, 이런 것도 다 선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다 나누면 결국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실망한다. 사람 관계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 존중이 버티고 서 있어야 오래 간다. 존중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가 세운 선에서 나온다. 내 철칙은 단순하다. 밑대 다 내어주지는 마라. 상대가 나를 다 알게 놔두면 결국 실망할 구석밖에 안 보인다. 하지만 일정 부분 가려져 있어야 서로 존중한다. 이게 인간관계의 진짜 기술이다. 내가 평생을 돌아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히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았다. 친하니까 집에도 와야지. 친하니까 여행도 같이 가야지. 친하니까 부탁도 다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 말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당연한 건 없다. 친하다고 무조건 집을 보여줄 필요 없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맞는 사람과 가야지 무조건 친한 사람과 가야 하는 게 아니다. 부탁도 그렇다.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사람은 의외로 단순하다. 내가 선을 정해두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면 처음엔 불만이 있어도 결국 그걸 존중하게 된다. 문제는 내가 그 선을 정해두지 않았을 때다. 경계 없이 다 내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는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 내가 힘들어도 참아주고 억지로 맞춰주고 거절을 못하는 사이의 관계는 오히려 무너진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게 된다. 내가 해보니 진짜 가까운 관계는 다 보여주고 다 털어놓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알기 때문에 오래 간다. 친구든 가족이든 내 삶에서 선을 세우고 원칙을 분명히 하라. 그래야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좋은 관계는 거리와 선에서 나온다. 너무 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깝게 붙으면 상처받는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선을 지켜줄 때
그 관계는 오래가고 깊어진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뭐냐면 친하면 무조건 다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그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다 받아주면 상대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서 누가 뭐만 해달라 하면 그냥 다 들어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두 번은 그래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지쳐버린다. 결국 나도 상대도 불행해진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무리한 부탁은 거절한다. 내 선을 넘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거절할 줄 알아야 더 건강한 관계가 된다. 문제는 거절을 못하는 내 자신이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혹은 상대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다 받아주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 나만 무너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탁을 해오는 사람이 정상이면 무리한 부탁을 자주 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은 부탁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 그런데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 그럴 때는 어떻게 거절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과는 어떻게 멀어질까? 를 고민하는 게 맞다. 내가 평생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얻은 결론은 간단하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내 원칙을 세우고 내 선을 지키며 내가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고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곁에 남는다. 내가 사람을 대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건 이거다. 관계는 믿음이 아니라 선에서 지켜진다. 믿음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 왜냐? 믿음은 상황 따라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은 내가 세우는 거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내 가족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업 얘기는 해줄 수 있어도 내 통장 잔고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 선을 내가 정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도 나를 존중한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한다. 너무 벽을 치면 관계가 멀어진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벽이 있어야 선이 있어야 오래 간다. 벽이 없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결국 틀어진다. 벽이 있어야 존중이 생기고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깊어진다. 나는 평생 사업하면서 수많은 동업자, 파트너를 만났다. 그중 오래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서로의 선을 존중했다는 거다. 여기까지만 말한다. 여기까지만 부탁한다. 이런 게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 반대로 선을 무너뜨린 관계는 하나같이 오래가지 못했다. 내 철칙은 간단하다. 믿어라. 그러나 끝까지 내어주지는 마라. 다 내어주면 결국 실망과 상처만 남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려져 있어야 서로 존중한다. 그게 내가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짜 비밀이다.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늘 느낀 게 있다. 거절은 기술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거다. 많은 이들이 거절을 못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결국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린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거절에도 명분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내가 들어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게 맞다. 하지만 선을 넘는 요구라면 그땐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변명처럼 보일지라도 내 상황을 성의껏 설명하는 게 좋다.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느낄 때 쉽게 이해한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겪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이익이 전혀 없는 일만 계속 요구했다.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다. 이용일 뿐이다. 그때 내가 배운 건 분명했다. 이런 부탁은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멀리하는 게 답이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없다. 혹시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작 끊어야 할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가 깨달은 건 이거다. 정말 소중한 관계는 단호하게 거절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 원칙을 존중해준다. 끊어지는 관계라면 애초에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 젊었을 때는 경험이 부족해 거절을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수록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서 멈출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존중을 받는다. 내가 평생 사람을 겪으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다. 관계는 경계 없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도 되는 선을 정해 두는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구역과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 있어야 한다. 집을 예로 들어보자.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 사람의 생활 수준, 습관,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래서 집을 공개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문제는 그게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고 비교와 질투로 이어질 때다. 나는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내 집에 들이는 건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그런데 그 약점을 다 드러내면 결국 관계는 무너진다. 왜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혹은 저 사람은 이 부분이 참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은 금세 멀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라도 선을 지켜라.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라. 그래야 오래 간다. 인간관계는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한다. 존중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가 세운 원칙과 경계에서 나온다. 내 철칙은 단순하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집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그 선을 넘어서까지 공개하면 결국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애초에 그 선을 정하고 거기까지만 열어주어야 한다. 내가 살아보니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더라.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 선을 못 끊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 휘둘리게 된다. 나는 젊었을 때 별별 요구를 다 받아줬다.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하면서 억지로 맞췄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내가 크게 깨달았다. 사람은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만큼만 나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첫째, 무리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한다.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넘겨주지 않는다. 셋째, 설사 가까운 사이라도 내 삶의 중심은 지킨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계는 훨씬 편해졌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친하면 다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내 경험은 달랐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내가 거절해도 내가 선을 세워도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 원칙을 존중하며 더 단단해졌다. 반대로 거절 하나에 틀어지는 관계라면 애초에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 내가 평생 배운 교훈은 단순하다. 인간관계에서 남을 지키기 전에 먼저 나를 지켜라. 내가 나를 존중하고 원칙을 세우면 상대도 그 선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 선이 있을 때만 관계가 오래가고 서로에게 힘이 된다. 내가 경험해 보니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놓치기 때문이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남의 기대에 끌려가느라 자기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는 거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다. 정치를 하는 사람, 돈을 다루는 사람,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존중받지 못했다.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상황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반대로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원칙을 정한 사람은 오히려 인정받았다. 가까운 친구도 마찬가지다. 모든 걸 내어주면 처음엔 고맙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긴다. 그 당연함이 쌓이면 결국 존중은 사라지고 불만만 남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선을 정했다. 이 이상은 안 된다. 그 선이 있기에 상대도 나를 쉽게 넘보지 못했고 오히려 더 신뢰했다. 사람과 멀어지는 게 두려운가? 내가 살아보니 진짜 소중한 사람은 쉽게 멀어지지 않는다. 내가 거절해도 내가 선을 세워도 그 사람은 남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곁에 두면 된다. 나머지는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니 괜히 붙잡을 필요가 없다. 내 철칙은 이거다.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잃을까 두려워하라.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더라. 내가 평생 사람을 상대하면서 얻은 마지막 결론은 이거다. 인간관계는 배움의 연속이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다.
그저 경험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것뿐이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수업료다. 아, 이럴 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배워두면 된다. 그 경험이 쌓이면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관계가 틀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그 안에서 내가 뭘 놓쳤는지, 어디서 선을 지키지 못했는지 깨닫는다면 그건 더 큰 자산이 된다. 나는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다. 배신도 당했고 오해도 받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됐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선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내 선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믿어라. 그러나 끝까지 내어주지는 마라. 가까이 하되 반드시 선을 지켜라. 이 원칙만 지키면 사람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다.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지고 진짜 내 사람만 남게 된다. 인생이란 게 결국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 돈도 사업도 성공도 다 사람이 만든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는 비밀은 간단하다. 존중과 선,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끝내 살아남았다. 이제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